네, 지금 타이틀 나갔습니다만 이베이를 품은 이마트,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흔든다. 이렇게 주제가 나갔습니다. 소비 유통 쪽을 한번 심도 있게 파볼 생각이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플랫폼 리테일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주영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타이틀 나갔는데요. 이베이 코리아를 신세계가 품게 되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저희는 이제 공시 기준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입 차례에 참여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계약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저희도 조금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정황상 좀 확실하게 좀 유력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인수 제한가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일단 뭐 좀 저희도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종합해서 네. 언급을 좀 드리자면 이제 이베이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한 5조 원 정도의 이제 매각가로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신세계그룹이 이제 추진적인 금액은 한 4조 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인수하는 이제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로 언급이 되면서 실질적인 이제 신세계그룹의 부담금은 한 3조 5천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정도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과연 좀 어떤 판도가 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일단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 사이즈가 조금 나와야지 이제 조금 이제 경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양강 구도가 좀 좁혀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쿠팡 네. 그리고 네이버 쇼핑을 중심으로요. 이제 그 해당 업체들의 거래액이 다 이제 20조 원 중반을 향해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제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출은 굉장히 크죠. 그렇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SS닷컴 같은 경우에는 한 지난해 거래액이 한 4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인 예, 맞습니다. 쓱닷컴 SSG? 네, SS닷컴. 네, SS닷컴.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베이를 얹게 되면 이게 단숨에 20조 원 중반으로 이게 확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제 빅3 구도를 형성을 하면서 좀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베이 인수전에서 지금 이제 저 데이터는 만약에 쓱닷컴이 인수했을 경우에 저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가정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이베이 인수전에 한 발을 뺀 게 이제 네이버라고 나오는데 네이버는 왜 그런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나요?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공시를 통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참여를 한 것은 맞지만 확정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이제 전일 공시가 나왔죠. 최종적으로는 불참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 부분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쇼핑도 오픈마켓의 형태를 좀 띠고 있고 이베이 코리아도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과연 두 회사를 잘 융합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로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기업 결합이 되게 되면 규모가 너무 커져 버립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의미한 독과점 사업자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네. 앞서 그 마켓쉐어 그 데이터를 보셨겠지만 두 회사가 합쳐지면 거의 30%가 넘어가는 이제 단독 1위 사업자처럼 이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SK 쪽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11번가하고 아마존의 제휴 이건 네.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일단 조금 이 대답에 앞서서 네. 최근에 좀 이커머스 시장의 좀 판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네이버가 이베이 인수전에 최종 불참했다라고 해서 이제 신세계그룹과 이제 갈라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쿠팡이라는 이제 절대적인 1인자가 한국에는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반쿠팡 연대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입니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은 우리나라 1등으로 굉장히 크지만 이게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물류 쪽에서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네. 그리고 식품 쪽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을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하려고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는 이제 연합체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해 다 이루어졌던 건데 CJ그룹하고 지분 수합을 하면서 이제 CJ 대한통운의 2대 주주로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네. 불과 2달 전에는 이제 신세계 그룹하고도 이제 제휴를 했죠. 지분 수합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면서 이제 되게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을 해내가면서 쿠팡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제 모습을 갖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연합체가 또 생겨나니까 이제 나머지 업체들도 좀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이제 혼자서는 내가 이 싸움을 해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과의 그런 이제 제휴를 이제 네. 생각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저희가 좀 고민해볼 부분은 이제 제휴 금액이 되겠죠. 네. 뭐 최초에는 뭐 아마존이 지분 인수까지 들어온다라는 게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뭐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이고요. 이제 사업적인 좀 제휴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마존에 있는 그런 해외 상품을 소싱해 온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그 직구 시장의 플랫폼을 열어준다든지 네. 이러한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사실 쿠팡 그리고 네이버 연대랑 우리가 뭐 배송으로 싸우겠다, 뭐 가격 경쟁으로 싸우겠다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업체들이고 네. 사실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특색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차원에서는 이런 아마존의 힘을 빌리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특색이 없으면 저기 나오는 이제 차별화된 것이 그렇죠. 없으면은 그 이 생태계에서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항상 저희 그 휴먼 인디게이터는 저희 이제 집에 있는 그분의 소비 행태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뭐 매번 와요.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은 네. 문이 안 열릴 정도로 많이 오는데 마켓컬리, 뭐 쿠팡, 네이버 쇼핑. 네. 네. 근데 네이버 쇼핑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1번가하고 이 아마존의 제휴, 과연 어떤 색깔의 차별성을 들 것인지, SK 같은 경우는 그 인크로스가 또 거기에 이제 네. 약간 좀 형태는 다르긴 합니다만, 네. 복합적으로 구비가 돼 있는데, SK도 분명히 뭔가 움직일 것 같거든요. 저희가 조금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아마존하고도 이렇게 11번가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네. 네이버가 이제 신세계그룹 대한통운하고 이제 지분 수합을 했듯이 SKT가 또 이제 카카오랑 지분 수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카카오도 합종 연행들이 보시면 많군요. 네, 카카오가 아직까지는 뭐 오픈마켓 같은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선물하기 서비스 같은 거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국민 예. 깨똑깨똑 저희 뭐 생일 때 이제 보내고 그렇죠. 예, 네, 그런 네. 서비스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이제 메신저 플랫폼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강점이기 때문에 네. 요게 또 이제 좀 재밌게 생각해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는 작은 카카오가 이제 거래액은 좀 그래도 규모가 있지만 이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제 11번가 이런 쪽으로 제휴가 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이쪽에서 좀 파괴력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제 2의 쿠팡 연대가 되겠죠.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GS 쪽도 봐야 되겠네요. 네. GS 리테일, 그러니까 각 그룹사들마다 이 소매 유통시장에 진출해 있는 형태들이 뭐 어느 기업들은 있고 뭐 이 리테일 쪽이 네. 자, GS 리테일은 GS 홈쇼핑하고 합병을 했고 이건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로 추산된다나요? 일단 이제 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1일자로 이제 합병 법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존속 법인이 이제 GS 리테일이니까 이제 GS 홈쇼핑 주식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요. 일단 이제 GS 그룹 같은 경우도 합병 유예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투자 계획이나 그리고 매출 목표 등을 봤을 때는 우리도 디지털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홈쇼핑도 어찌 보면 이제 온라인 사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하는 이제 온라인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S 그룹도 이제 온라인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라도 승부를 안 보면 아예 뒤처질 것 같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양사의 이제 중복 투자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이제 디지털 사업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GS 그룹 같은 경우도 결국은 차별화 서비스 어떻게 보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쿠팡이랑 싸운다 너무 사실은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재밌는 서비스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혹시 와인25라는 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와인을 네. 아직은 소주 쪽으로. 요게 이제 GS에서 최근에 이제 선보이고 있는 서비스인데 네.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이제 그런 주류입니다. 배송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최근에 또 이제 와인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국 그렇죠. 시장에서. 그럼 이제 GS 이제 25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바일을 통해서 접속하시면 와인 구매를 합니다. 근데 네. 배송은 못 해주니까. 어. 근데 집 앞에 편의점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GS 매장이 전국에 15,000개가 있거든요. 자기 그러면 인근 매장으로 그 수령지를 지정을 해놓으면 딱 퇴근하면서 그 배달이 와 있는 거죠. 그럼 네. 들고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사실 오프라인 점포들이 없으면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서비스가 될 텐데 이런 쪽으로 이제 차별화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해보고 있고 이게 초기 반응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하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와인 정도로 이제 테스팅을 해보는 건데, 이게 네. 정말 더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좀 이제 안착화가 되면 이제 다른 상품 카테고리로도 이런 영역,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차별성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온라인 쪽으로만 좀 시너지를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원가율 측면에서도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GS가 2019년도를 보시면 기존 GS 리테일에 편의점이 있고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 MD 통합을 통해서 이제 통합 구매 이걸 이제 진행을 하면서 원가율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시켰고요. 이제 실적 역시도 그 당시 굉장히 좋아졌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홈쇼핑까지 이제 더 이게 붙게 되면 이제 홈쇼핑 부서까지 이제 MD 통합을 한번 2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 개선 같은 것들도 이제 당장에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뭐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네요. 근데 네. 뭐 퇴근하면서 들려서 뭘 들고 들어간다. 이거는 언뜻 생각해 보면은 제 경우에는 게을러 가지고 네. 뭐 하여튼 이 동선을 최대한 짧게 집 앞에 갖다 주는 거가 네. 좀 선호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니까. 근데 요즘 뭐 1인 네. 가구가 많다 보니까 뭐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데 나만의 냉장고 서비스 이런 게 네. 있나 보군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저희가 금고처럼 이제 네, 편의점에 맞습니다. 나의 냉장고를 자물쇠를 걸어 놓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앱에서 다 구동이 되는 건데요. 앱에서. 그러니까 좀 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뭐 편의점에서 뭐 사시면 1+1, 2+1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혼자인데 커피를 갑자기 2+1을 받아서 3잔이면 저희가 이거를 다 들고 들어가면 집에 보관하기도 귀찮고 맞아요. 사실 들고 가기도 귀찮으면 그렇죠. 저희가 앱상으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 하나만 내가 들고 가서 네. 먹고 오늘은 어. 다음 날 그걸 보여주면서 이걸 꺼내 먹을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들은 사실 이런 1인 가구나 특히나 요즘 네. 젊은 층의 입장에서 신기하군요. 좀 재밌는 기능인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아재 감성들은 그냥 세 장을 가져가서 옆집 주고 경비 아저씨 주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채널별 하반기 전망하고 최선호주 기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이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일단 저 상반기 흐름을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네. 좀 이례적으로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도 성장률이 좋은 그런 상반기였다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결국은 기저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은 정말 타격이 컸고요. 반대로 네. 이제 온라인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반대로 이제 온라인 업체들은 너무 기저 부담이 높으니까 당연스럽게 성장률 둔화가 나왔고요. 네. 오프라인은 뭐 작년에 백화점 예를 들어 4월 달에 마이너스 40%씩 이제 매출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는 플러스 70%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보복 저희도 수요까지. 이 충무로에서 예. 이제 이 MBN 건물이 있지만 나가다 보면 이제 그 신세계를 네. 거쳐가거든요. 아침에 비 오는데 줄을 이렇게 서 있길래 그렇죠. 보니까 명품 매장에 네, 맞습니다. 그런 오프라인 형태가 좀 빠르게 네. 올라왔군요. 사실 명품도 명품이고 사실 작년에 이제 외출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저희가 옷을 안 샀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또 국내 여행이 시작되고 하니까 이제 의류 네. 구매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주가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실 유통이 이렇게 시장을 크게 이기지 못하는 섹터인 경우가 많은데 올해 네. 상반기엔 거의 모든 종목이 시장을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도 당연히 뭐 저희가 작년도 생각하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최선호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네. 호텔신라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호텔신라? 네, 이게 좀 오랜만에 그러네요. 들으시는 종목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반기에 국내 내수 수요는 회복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여행은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덜했죠. 네. 백화점은 막 70%씩 올라왔지만 면세점은 아직도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좀 의외로 좀 중국의 일단 내수 수요 자체가 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지금 그 저희가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따이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의 이제 구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출만 딱 놓고 보면 아직 관광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19년도 수준을 다 회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제 백신 보급 확대에 따라서 이제 여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여행에 대한 매출까지 붙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개선폭이 굉장히 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역시도 여기서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적 까보면은 답 나온다. 네. 네. 하여튼 근데 실적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다라는 걸 지적해 주셨고, 호텔신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비 유통시장 얘기 좀 들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플랫폼 리테일 애널리스트 주영훈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